저희 저희 라티스 글로벌의 명수환 엔지니어께서 온라인 게임 콘텐츠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바라보는 기술적인 접근이라는 주제로 지금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레이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항상 고뇌하고 항상 연구하는 명수환이라고 합니다. 라티스에서는 제가 로컬레이션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엔지니어링은 뭐를 하는 거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캣툴을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캣툴 로컬레이션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따로 연구진들이 따로 있고요. 흔히 이제 프로그래머들이죠. 프로그래머와 이제 PM 사이에서 제가 이제 조율하면서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여서 최적의 로컬라이제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요. 온라인 게임 콘텐츠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바라보는 기술적 접근. 거창한 제목을 내걸고 왔는데 사실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제 혼자 일해요. 그래서 대화를 어느 날 대화를 하루에 거의 안 하는 적도 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에셋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로컬레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공부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하시면 되게 지겨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공부는 이제 엘테넨 담당자분들이 벤더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조금 더 용어 하나라도 더 쉽게 알아듣고 또 좀 더 효과적으로 본인의 이제 어떤 효율적인 로컬레이션을 위해서 좀 요구를 할 때 좀 더 많이 아시면은 더 많은 요청 그리고 더 많은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 내에 로컬라이제이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요즘 모바일 게임이 대세지만 그래도 이제 각 게임 회사의 얼굴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도 제가 제일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요소인데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은 한 번 단발성 혹은 업데이트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모바일 게임은 장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로컬라이제이션 엔지니어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엘테넨 프로세스, 로컬라이제이션의 약자죠. 엘테넨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엔지니어링은 쉽게 이제 번역 전후로 나오는 모든 공정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 공정을 통해서 어떤 포맷의 파일을 또 다루는지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때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본, 에셋을 받았을 때 실제 번역 원본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원본에서 나오는 소스, 그러니까 소스 언어의 파일을 저희는 이제 소스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엑셀 파일로 에셋을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엑셀을 통해서 대용량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예시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셀 파일을 받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아이디열, 텍스트열이 있는데 어떤 게 번역 대상이고 어떤 게 참고할 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게 되고요. 추후 캣툴을 사용하면서 더 효율적인 로컬레이션을 위해서 XML 파일로 변환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 처리를 할지, 어떤 정보를 메타 정보를 넣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파일 가지고 이제 바이링구얼 파일이라는 포맷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STL 트라도스라는 SL 회사에서 나온 트라도스라는 캣툴은 이제 바이링구얼 파일을 TTX 파일이라는 포맷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바이링구얼 파일은 소스, 타깃을 연결시켜서 두 언어가 이제 존재하도록 보여주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을 가지고 번역가가 번역 및 리뷰 공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다시 이제 QA 공정을 거쳐서 완벽히 처리를 한 다음에 원본과 같은 포맷의 형태로
이제 번역본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것이죠. 이제 비열이 한영 번역에서 타겟 언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금 복잡한 이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엑셀로 오면 그냥 엑셀에서 번역하면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파일을 변환하고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이제 cat 툴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cat 툴의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컴퓨터 에디드 트랜스레이션 툴이 되겠는데요.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머신 트랜스레이션하는 MT, 그러니까 자동화 번역, 구글 번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다르게 이제 번역가가 번역을 하되 캣툴의 가장 큰 특징인 TM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번역가가 자기가 번역한 혹은 기존에 번역한 데이터를 소스와 TM 데이터에 매칭을 시키고 번역이 완벽히 됐을 때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아래측에 보이시는 트라더스 안에서 TM이라는 툴을 가지게 됩니다. 트라더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캣툴이라도 이런 트랜스레이션 메모리를 갖고 있고요. 이름은 좀 다르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M 데이터에 있는 바이링결 데이터를 가지고 소스와 매치시켜서 TM에 있는 데이터에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캣 툴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제 특징, 장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TM을 재사용하면서 이제 소스 업데이트가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소스에 대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이전 버전 소스, 이전에 번역을 했다고 전제하에 소스 타겟이 TM에 저장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업데이트 소스는 실제로 추가된 것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제 추가 아이디와 소스가 신규로 이렇게 추가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같지만 다른 용어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TM을 이용하여서 바이링구얼 파일에 TM 매치를 시킵니다. 이럴 때 이 칼라색으로 보이시는 것들이 TM 데이터를 재사용하면서 100% 매치가 돼버리면서 더 이상 번역을 할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제 번역가들은 나머지 파일에 대해서만 번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TM 사용의 예시인데요. 역시 반복되는 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에서 한번 번역을 했던 문장이 처음에는 0%라고 해서 다시 번역가가 새로 번역을 했지만 두 번째 번역을 했을 때는 TM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100%로 매치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견적서를 드릴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견적이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한 문장은 노매치의 한 문장으로 여겨지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리피티션, 반복에 대한 문장으로 여겨지면서 역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직을 초기화하고 싶어요 라는 데이터가 바이링구얼 데이터로 TM이 저장이 됐을 때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매치가 되기 때문에 참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스타일 유지에 번역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캣툴의 꽃인 이제 태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컬러 태그라든지 어떤 숫자 변수 그리고 NPC에 대한 어떤 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변수들이 그냥 엑셀에서 번역을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에 들어갔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변환한 XML 소스를 변환한 후에 바이링구얼을 만들면서 XML 태그화가 되면서 자동으로 캣툴에서는 보호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시로 화이트라는 이 어떤 칼라 태그인데요. 칼라 태그를 없애고 일부러 다른 태그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 캣툴에서 태그 에러 QA 기능이 작동이 되면서 화이트 태그가 하나 없어졌다. 그리고 다른 태그가 생겨났다. 이런 것까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게임이 나중에 쉬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확정된 용어가 이제 컨펌돼서 왔을 때, 크리스토퍼라는 인증서라는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보통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크리스토퍼 번역할 수 있겠지만, 이 캐툴에서는 멀티텀이라는 어떤 X자를 통해서 이 TM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문장이 열렸을 때, 이 안에 용어집에 넣어놨던 크리스토퍼 인증서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네. 그래서 이 용어를 적용하여서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크게 이게 4가지 정도가 이제 캐툴의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캐툴을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인데요. 제가 항상 고민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파일 비교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용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XML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예시랑 똑같은 예시입니다. 이 부분이 새로 생겨났고 이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프로그램에서는 XML 정도면은 이렇게 추출해서 번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스 파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CMS 같은 경우보다 좀 폭을 좁히자면 이제 파일의 어떤 버저닝을 자동화시킨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게임별 에셋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파일은 뭐 엑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엑셀에서도 여러 시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시트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표준화한 어떤 툴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뭐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다수 대용량 파일을 이제 비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굳이 엑셀로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파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죠. 수십 개를 비교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추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시 번역 후에 다시 엑셀에 재삽입하는 어려움까지 있을 겁니다. 자동화하는 게 가장 관건일 텐데요. 여러 케이스, 한 3가지 케이스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량 업데이트가 된 케이스에 주로 이제 에셋이 이제 추가 수정 부분만 추출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아주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경우인데요.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죠. 추출된 부분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뭐 쉽죠. 바이링구얼 파일을 만들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번역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번역가 입장에서는 뭐 앞뒤 문장 두서 없이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이런 점이 이제 저는 이제 쉬운데 번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뭐 비록 좀 이제 능수능란하고 계속 이 프로젝트 해왔던 번역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펌프레인은 많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벼운 대신에 파일을 문맥을 참고한 번역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좋은 소스 포맷이 나오면 좋지만 가장 이 어려운 점이 이제 개발사 자체에서 이제 소스 버저닝을 할 때만 이런 소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MS를 강조하셨는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제 뭐 리라이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빌드를 적용하고 나서 뭐 안 된 부분만 이렇게 추출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을 때 이렇게 소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제 전체 소스가 오는 경우이죠. 근데 전체 소스에서 이제 용어 적용 그리고 리뷰를 다시 봐야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란색 부분은 업데이트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 버전과 동일한 소스이고요. 이게 전체 한 파일로 뭉탱이로 온 것입니다. 이제 바이링구얼 파일을 만들었을 때 TM 매치, 아까 설명드린 TM 매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신규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아래 문맥을 참고해서 번역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파일이 좀 무겁고 좀 다루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매칭을 통해서 이 TM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파일마다 속성이 있을 텐데 어느 파일에서 번역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컴퓨터한테 맡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캣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인 퍼펙트 매치라는 기능입니다. 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명이 같은 파일에서만 이게 매치가 되고요. 전후 문장을 참고해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바이링결 파일이 꼭 필요한데요. 기존 바이링결 파일에서 번역이 됐던 부분은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되면서 번역가가 굳이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회색을 뛰어넘는. 그래서 파일은 비록 크지만 번역가가 번역을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 파일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애초에 막아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QA를 따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다루기가 편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파일이 바이링구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세션에 말했던 어떤 용어를 바꾼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아예 추출을 하거나 아예 전체를 파일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기 쉬운데 아까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파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된다면 조금 다루기가 이런 점에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여러분들도 요구사항이 많은 경우인데요. 이제 일부분만 번역을 요청하실 때가 많아요. 이제 전체 중에서 일부만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용에 관련된 얘기겠죠. 비용 그리고 이미 나머지 부분들이 리라이팅 되고 있거나 빌드 적용해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 근데 소스는 전체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상태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일을 받았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결국 이전 소스와 비교를 해서 추가된 것인지 수정이 된 것인지 기존 것인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화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자동화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굳이 XML로 바꾼 이유인데요. XML을 바꾸면서 저희가 XML은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어떤 마크를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엑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버전의 바이링구얼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표시한 부분은 이 비번역 처리, 금방 케이스 2에서 말씀드린 퍼펙트 매치와 비슷한 어떤 비번역 처리를 하면서 번역가가 참고를 할 수 있대. 문맥을 참고를 할 수 있죠. 물론 소스만이긴 하지만 문맥을 참고할 수 있고 파일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번역하면 되겠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비교, 추출, 삽입, 이제 비교하는 부분은 엑셀에서 비교하는 게 되겠고요. 추출을 엑셀로 하고 번역 후 다시 엑셀로 삽입을 하는 그런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R&D 팀에서 이제 제가 의뢰를 하면은 이런 자동화 툴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해서 지금 액세서리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파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서는 역시 소스만이더라도 문맥을 첨부해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버전에 대한 변경 적용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엑셀에서 빼놓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전 버전에 대한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직접 수정을 해서 납품을 하고도 합니다. 지금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캣툴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캣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데요. 원본 기반의 소스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어랑 한글이 섞여 있죠. 영어가 아니라 그 타겟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번역이 완료된 케이스. 네, 이럴 때는 혼용이 됐을 때는 캣툴은 되게 이럴 때 무제한이다. 그래서 TM 매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본 소스 기반의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유 아이디를 갖자라는 건데요. 아이디를 통해서 그 엑셀 자체에서도
어떤 소스의 비교, 그래서 어떤 게 업데이트 됐는지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소스는 동일하지만 각각 아이디가 다 다르죠. 그래서 고유의 아이디를 가지면서 나중에 XML로 변환할 때 다시 되돌아올 때 어떤 룰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XML로 변환하여서 캣툴로 번역을 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또 아이디 자체가 어떤 고유 키값이 되면서 메타 정보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더욱 좋겠죠. 만약에 어떤 나머지가 다 기존 버전의 소스이고 한 문장만 추가가 됐다 했을 때 굳이 문맥을 참고할 필요 없이 이 아이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번역가는 충분히 좋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 파일을 자동화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XML로 변환하고 이제 비번역 처리를 하는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액세서리를 개발하는데 엑셀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XML로 변환하면서 굉장히 손쉽고 더 첫 번째 세션을 보셨던 그런 메타 정보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자동화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납품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없이 그냥 SS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부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경우도 곤란하지 않은 경우인데 기존에 납품이 됐더라도 소스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툴을 아예 사용해서 이제 아이디와 소스 기반으로 비교를 해서 이 업데이트 부분을 표시해주는 그런 액세서리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리고 캣툴의 어떤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가 제일 어려워하는 대규모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케이스도 봤는데요. 최적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하면서도 품질은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 쉬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찾아야 할 결론인데요. 저희가 이제 벤더긴 하지만 이제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SS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지,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리라이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리라이팅을 진행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파일을 다루는데 애초 처음 그 프로세스 설계 단계부터 아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원활하게 하면서 하시면은 저희가 개발한 액세서리를 통해서 더 자동화도 할 수 있고요. 더 원활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다 마무리됐고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닌 지 5년 만에 처음 이제 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PM들이랑만, 저희 회사 PM들이랑만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외부 이제 인사분들이가 이렇게 얼굴을 본 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반갑고요. 평소에 이름은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이제 인사하면서 인사하게 되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좀 난해할 수 있는 공부였는데 같이 이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